팩토리얼분의 n팩이에요. 그치? 예. 그럼 얘기해보자. 우리 이거 무시하고 선생님이 npn 뭐라고 가르쳤는데? n팩토리얼로 가르쳤지. 자, 이 식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0팩토리얼이 몇이다? 1이다예요. 자, 그래서 아주 놀라운 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1팩토리얼 몇이니? 1이지. 0팩토리얼도 몇이다? 1이에요. 수학에서는. 그래서 npn은 n팩토리얼이고 0팩토리얼은 1과 같아 라고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녀석 세 번만 읽으면 암기하도록 하자. 시작! 0팩토리얼은 1 한 번 더, 0팩토리얼은 1 한 번 더, 0팩토리얼은 1 되겠습니까? 그럼 이상하지. 선생님 0이어야지 이런 의문 안 들어? 0이어야지요. 예, 얘가 0이 되면요 이 팩토리얼 NPR 공식이 다 무너져 버려요. 맞습니까? 그래서 수학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0팩토리얼을 뭘로 쓴다? 1로 쓴다 라고 약속을 했고요. 개념적으로는 좀 이런 측면이 있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요. 예, n개를 전부 다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0팩토리얼은 0개의 원소에서 0개를 뽑는 경우지. 요것도 한 가지 케이스, 하나의 경우의 수로 인정하겠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복잡한 이건 뭘까라는 이론적 생각 말고 편하게 0팩도 1이고 1팩도 1이야.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5번 보도록 하자. NP0이에요. 우리 이거 문장으로 바꿔볼까? NP0 무슨 말이야? 시작!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0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NP0이 잠깐만 0개를 뽑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0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것도 하나의 경우로 친다 안 친다? 친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팩토리얼로 계산해 보시면 편해요. 자, NP0을 팩토리얼로 계산하면 몇 팩분의 몇 팩 되겠습니까? n팩분의 n팩이 될 거예요. 약분하면 몇 나옵니까? 1 나옵니다. 그래서 우린 또 여기에서 하나 알게 돼요. NP0의 값은 몇이다? 1이다 해요. 와, 1 나오는 거 되게 많네. 0팩토리얼은 1, 1팩토리얼도 1, NP0도 1, 3P0도 1, 7P0도 1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팩토리얼 공식 마지막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NPR이라는 건 우리가 노멀하게 알고 있는 방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시작! n-1, n-2, 땡땡땡 어디까지 간다? n-r 플러스 1까지 간다요. 그런데 이 NPR을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없다? 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n-r 팩분의 n팩이다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은 주로 n과 r 자리에 숫자가 오는 경우에 주로 쓰고 항상은 아니야. 주로야. 이 경우에는 n과 r 자리에 보통 뭐가 보일 때? 문자가 보일 때 많이 사용하는 식이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NPN은 뭐라고 정리될 수 있다? NPN n팩토리얼, NP0 1, 0팩토리얼 1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요 순열 문제 유형 여러 개를 좀 배울 거예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유형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본 문제 유형은 너희들이 다 암기를 하고 가야 돼. 아, 이런 개념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라고 선생님이 했어 라고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순열 유형은요, A가 이웃한다 라는 유형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A가 이웃한다. A가 이웃한다. 자, 그리고 적어 놓습니다. 큰 순열 속에 또 작은 순열, 콤마, 그림 그려 푼다. 큰 순열 속에 또 작은 순열, 콤마, 그림 그려 푼다. 큰 순열 속에 또 작은 순열, 콤마, 그림 그려 푼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로 설명드릴게요. 자, 보자. 1학년 학생 3명과 2학년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렬로 세우는 걸로 봐서 순서가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여 선다라는 표현이 보여요. 자, 이 문제가 바로 뭐다? A가 이웃한다 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순열 문제는 선생님이 항상 뭐를 그려놓고 푼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림을 그려놓고 푼다라고 했지. 이 상황을 그림으로 좀 그리시면 좋습니다.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해? 1학년 몇 명인데? 3명이에요. 그래서 1학년 3명 이렇게 그리고요. 묶어버리는 거야. 얘는 이웃하니까 덩어리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1학년 3명과 2학년 학생 4명 총 몇 명을 일렬로 뽑아서 세우는 건데 7명을 세워요. 그럼 이제 찌끄레기 2학년 애들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2학년 애들은 막 지네끼리 막 그냥 아무렇게나 이웃하지 않고 서도 되니까 개별적으로 이런 그림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림 그려놓고 큰 순열 속에 또 작은 순열 생각하시면 돼요. 이웃하니까 얘를 한 덩어리로 치면 몇 개를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고 있는 중 5개 큰 순열 5팩토리얼이에요. 그런데 그 큰 순열 속에 또 작은 순열이 들어있지. 얘네도 자리 바꿀 수 있잖아.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끝이에요. 그림 그리고 큰 순열 곱하기 작은 순열. 요 행위만 하시면 돼요. 자, 한 문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OWER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P와 R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 구하래요. 그렇구나. P하고 R 이웃한대요. 나머지 찌끄레기 3문자 남네요. 몇 팩 곱하기 몇 팩? 4팩 곱하기 2팩. 큰 순열 속에 또 작은 순열. 자, 이제 무슨 말인지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되나요? 그러면 우리 지금 다시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울 겁니다. A가 이웃한다. 큰 순열 속에 또 작은 순열. 그림 그려 푼다. 이렇게 3번만 읽고 암기하고 갈 거야. 시작! A가 이웃한다. 큰 순열 속에 또 작은 순열. 그림 그려 푼다. 한 번 더. A가 이웃한다. 큰 순열 속에 또 작은 순열. 그림 그려 푼다. 한 번 더. A가 이웃한다. 큰 순열 속에 또 작은 순열. 그림 그려 푼다.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 나오면 그림! 답! 그림! 답!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밑에 있는 3, 4, 5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선생님은요, 정답만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책끼리 이웃할 꼽는다. 자, 밑에 거 문제가 잘려서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국어책 5권, 수학책 4권, 그래서 10권, 10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그림 그리고 답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쉽지? A가 이웃한다 유형 가장 쉬운 유형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순열 유형은 한번 문제 봐봐. 문제를 쭉 훑어봐. 제목이 뭘까? 제목이 뭘까? A가 이웃하지 않는다 되겠습니다. A가 이웃하지 않는다.
됐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n 팩토리얼 곱하기 자리 b 나머지 그리고 그림 그려놓고 푼다. 자, 요걸 봐도 이제 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거야. 그래서 상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자.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여학생끼리 절대로 붙어서 쓰면 안 된대. 그럼 우리는 뭔 짓을 하냐면요. 우선 상관이 없는, 아무렇게나 서도 상관이 없는 남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몇 팩토리얼 되겠습니까? 3팩토리얼이라고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학생이요. 요런 자리에 막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즉 우리는 요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 요 X 표시에 하나하나 번호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제 이웃하지 않게 여학생들을 앉힌다라는 얘기는요. 이런 거랑 똑같이. 자, 여학생 2명이랬어. 예. 미자와 말자라는 여학생 2명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한테 자리를 하나씩 배치하면 되겠네? 1번, 2번, 뭐 1번, 4번, 1번, 뭐 1번, 3번, 1번, 4번. 여기에 2 넣으면 얘가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네? 얘는 서로 다른 몇 개의 숫자에서 4개의 숫자에서 몇 개를 뽑아서 2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지. 그래서 얘는요 4, P, 2가 돼. 근데 이 4가 뭔데? 저 X 표시한 자리예요. 자리의 개수. 맞나? 그리고 여기에서 2가 뭔데요? 이제 나머지 학생 2명이에요. 그런 의미야. 저기 보이는 n 팩토리얼 곱하기 자리 P 나머지가. 되겠습니까? 자리에 관련된 순열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학생 3명과 2학년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1학년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운다라고 했어. 그럼 누구부터 세웁니까? 2학년 4명부터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표시해 놓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막바로 답을 써요.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곱하기 몇 P면 5P3. 쉽죠? 자, 밑에 있는 문제 3개는 3개? 몇 개? 2개는 여러분 2개? 3개야. 3개구나. 예, 3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 녀석들을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할 수 있겠지?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특별 유형 3번, 순열 유형 3번 되겠습니다. 개념의 제목은요, 특별 주문, 일반 주문이에요.
특별 주문, 일반 주문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선생님은 이 특별 주문, 일반 주문하면 생각나는 게 옛날에 선생님이 이제 어렸을 때지, 예, 한 선생님 30살쯤 됐을 때, 예, 선생님이 미국에 갔어요. 그때 딱 느꼈던 게 뭐냐면 당시에 한국에서는 햄버거를 먹으면 그냥 골라가지고 불고기 버거요, 불고기 버거 세트 이래서 통째로 받았었거든. 근데 미국에 가서 딱 그 맥도날드를 딱 갔더니 주문서가 아주 요란한 거야. 기본 메뉴가 있지만 그 옆에다 모든 재료의 가격이 한 번씩 더 있는 거예요. 치즈는 80센트고 뭐 패티 하나 더 넣으면 50센트 추가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주문을 하나 봤더니 너무 복잡하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있으면 기본적으로 요 맥버거에다가 패티는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고요. 양상추는 빼주시고요. 양파는 좀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치즈 2개 넣어주시고요. 주문 끝!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 일반 주문과 특별 주문은 어떤 차이점이 생기냐면요. 일반 주문은요, 보통 어떻게 만들어? 알바생들이 그냥 빵 한 20개 정도 깔아요. 그리고 패티 20개 올려놔. 그리고 기계적으로 그냥 똑같은 메뉴 놓고 빵 덮고 그냥 똑같이 포장을 해. 근데 특별 주문이 되면 어떻게 돼? 신경을 쓰는 거지. 앞에다 그 메뉴서를 보여놓고 잠깐만 얘는 패티가 2개, 오씨 이건 빼라니까 이건 빼고 뭐 이러면서 특별 주문이 되면 훨씬 신경을 많이 쓰죠. 자, 경우의 수에도요, 특별 주문과 일반 주문이 있어요. 그러면 특별 주문은 어떻게 해야 되냐? 햄버거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일일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반 주문은 체계를 세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MPR, NCR 공식으로 그냥 탁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주문과 일반 주문이 혼합되어 있는 문제들 혹은 특별 주문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가 나왔어요. 예. 베리어스의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런 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특별 주문이에요. 그치? 봐, 일렬로 나열할 때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순열 문제였어. 근데 갑자기 아주 특별한 요구사항을 넣어주면서 얘는 어떻게 일일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 자음과 모음이 뭔지 알아야 되지. 영어에서 모음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 에, 이, 오, 우 얘밖에 없습니다. 자, 구분합시다. 좌음과 모음이 있을 때 V는 자음, A는 모음, R은 자음, I는 모음, O는 모음, U는 모음, S는 자음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양 끝에 모두 자음이 온다는 얘기는 내가 뭔 짓을 하겠다? 서로 다른 3개의 자음에서 몇 개를 뽑아서 2개를 뽑아서 양쪽 끝에다 다가 두겠다예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는 순열로 풀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남은 문자는 모두 몇 개 되겠습니까? 5개. 얘는 그냥 중간에 5팩토리얼로 막 나열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처럼 특별 주문은 좀 무식하게 신경 써서 어딨어? 이렇게 따로 빼서 신경 써서 풀고 나머지는 그냥 순열로 슉 정리해버리면 된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또 자음과 모음을 나눠줍니다. 좌모, P, R, O, M, I, S, E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자음 모음이 교대로 오려면 항상 자음부터 와야 돼? 모음부터 와야 돼? 자음부터 와야 돼요. 만약에 모음부터 오면 뒤에 자자 이렇게 돼서 교대로 못 오게 되죠? 항상 자음부터 와야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해줍니까? 자음 라인만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해. 그치? 그리고 나서 모음 라인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해. 그럼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4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문제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한다.
우리와 같이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이와 i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다행히도 2하고 i가 하나씩인데요. 그래, 뭔지 모르겠지만 이 2라는 문자와 i라는 문자 안에 몇 개의 문자가 와야 된다? 3개의 문자가 와야 돼요. 그리고 얘는 한 덩어리로 취급해줘야 되지. 왜? 다른 문자가 이 안으로 막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5개의 문자가 나열된 상황에서 이제 찌끄레기 4개의 문자가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이제 좀 아실 거예요. 우선 사이에 들어가는 3개를 뽑을 거야. 그럼 i와 2를 제외하면 몇 개 문자가 남습니까? 7개. 예, 9개에서 2개 빼니까 7개죠? 7개 중에서 몇 개를 내가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한다? 3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속에 있는 것 2하고 i하고 2 자리를 바꿀 수도 있지? 몇 가지 경우가 생겨? 2i, i 2가지 경우가 생겨. 요 녀석의 자리에 대해서는 곱하기 2 팩토리얼이라고 보통 써. 예. 자, 됐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몇 팩토리얼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봅니까? 큰 수열을 보니까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조금이라도 안 가면 지금 설명 돼요? 가운데 X는 네. 3팩은 거네요. 이게 그 3팩토리얼이 뭔데?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3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한 게 3팩토리얼이었죠. 얘는 3개 중에 뽑은 게 아니라 7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한 경우야. 3p3이 아니고 7p3이에요. 이제 이해됐나요? 네. 자, 또? 없어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하여 4자리 정수를 자연수를 만들 때 사이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자,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짓을 배워온 거지. 4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자, 그런데 묻자. 사이의 배수 판정법 얘기해 보세요. 어떤 수가 있을 때 딱 보자마자 이게 사의 배수네? 얘 사의 배수가 아니네 라고 판정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뒤에 두 자리 예, 마지막 뒤에 2 자리수가 뭐로 끝날 때? 사의 배수는 그렇죠. 사이의 배수는 00으로 끝날 때라고 예전에 배수 판정법이라는 개념에서 가르쳤습니다. 자, 혹시 배수 판정법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많지만 그 중에 사이 배수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사이의 배수 판정입니다. 사이의 배수를 판정하는 방법은 맨 마지막 2 자리 숫자가 00 혹은 4의 배수로 끝나는 경우에만 사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른 앞에 있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요 뒷자리만 신경 쓰면 되겠지. 자,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이용해서요 작은 사이의 배수 라인을 쭉 만들 텐데 어차피 00은 못 만드니까 무시하고 제일 작은 사의 배수 뭐 가능합니까? 0, 4 8은 안 되고 10이 됩니까? 예, 12 16 안 되고 20 됩니까? 20 24 됩니까? 네. 28 안 되죠. 32 됩니까? 예. 36 안 되고 40 됩니까? 네. 44 안 되고 더 이상 돼요, 안 돼요? 안 됐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경우의 수 구해보도록 할 거야. 0, 4가 나오는 경우에는 0과 4가 없는 거지. 앞에 2 자리만 채우면 됩니다. 서로 다른 몇 개의 원소에서? 3개의 원소에서 몇 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2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예요. 몇 나옵니까? 3, 2, 6.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과 2가 얘 1, 2 얘하고 얘를 내가 써먹었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첫 번째 자리에는 0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경우? 2가지 경우. 그죠? 그래서 하나 써먹었어.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 경우. 그래서 얘는 4가 됐어요. 맞습니까? 이해 안 가고 있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핵심 포인트를 알았어요. 0이 있냐 0이 없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바뀌지? 얘는 0이 있으니까 몇 가지? 6가지. 0이 없으니까 4가지. 0이 없으니까 4가지. 0이 있으니까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에 구해놓은 이 경우의 수는 모두 다 더해줘야 돼요? 곱해줘야 돼요? 더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해줬더니 10, 20, 30 답은 30까지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네. 3P를요. 네. 3팩토리얼로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요? 예. 3팩토리얼의 의미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원소에서 세 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건데 여기는 서로 0하고 4를 제외한 서로 다른 세 개의 원소에서 몇 개? 2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한 경우잖아. 답은 같아. 근데 식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 이 식이라는 건 요 상황을 설명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식이 엉뚱한 걸 값이 같다고 엉뚱한 걸 설명하면 서술형 평가에서는 빵점 처리 받습니다. 네, 정확한 식을 쓰셔야 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순열 유형 문제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봐. 이 문제의 핵심은 뭘까? 적어도예요. 우리 엄청 싫어하는 적어도. 자, 적어도 유형 되겠습니다. 자, 적어도라는 말은요,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적어도의 경우를 모두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더하려면 너무 힘들지. 그래서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스킬은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후에 이 적어도와 전혀 반대되는 얘와 상관이 없는 반대되는 케이스, 부정적인 부분만 쏙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실제 얘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보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라는 경우는 사실은 어떤 경우냐면요. 모음 샬랄랄랄라, 모음 자음 혹은 자음으로 시작해서 모음이 되거나 모음으로 시작해서 모음이 되는 경우, 이 경우를 다 말해. 이거를 다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전체 경우에서 얘만 구해서 쏙 떼버릴 것이냐, 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푼다? 전체 빼기 부정으로 풀 거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자, 6개 일렬 배열시킬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뭘 빼버릴 거다? 양쪽 끝에 뭐가 오는? 자음이 오는 방법수만 빼버릴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 그럼 뭐 게임은 끝났습니다.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한다.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그죠? 6p6이니까 그냥 6팩토리얼 쓰면 돼요.